안녕하세요. 근검절약 크리에이터 미나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모동수가 포코피아 제한 꾸미기 3탄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19×10 딱 100칸 안에서 꾸미는 극한의 공간 제한과 컨셉 제한만 해서 진행했었는데요. 또 똑같이 3탄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잔인한 추가 제한 사항을 하나 더 얹어왔습니다. 바로 가구 종류 딱 10개 제한입니다. 네, 이제는 단 100칸인 좁은 공간에서 단 10가지 종류의 가구를 가지고 컨셉을 완성해야 합니다. 중복 설치는 가능하지만 가구 종류가 딱 10개로 묶이는 순간 제 손가락과 뇌세포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다들 본격적인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푸릇푸릇한 자연 속 캠핑장 놀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제한 꾸미기 컨셉은 바로 캠핑장입니다. 첫 타자로 포코피아의 캠핑장부터 꾸며보기 위해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포코피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할 장소는 황야의 마을 중 한 곳인데요. 제가 영상 시작 전에 미리 정확하게 100칸짜리 울타리를 쳐서 커스텀 구역을 싹 준비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가구를 딱 10개만 정해놓고 들어가기엔 넣고 싶은 예쁜 템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르면서 종류를 하나씩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황야의 마을 잔디블록, 흙블록, 그리고 호수로 쓸 물 종류는 종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블록은 가구 한 개로 치기로 룰을 정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구 카드로 부드러운 나무 기둥 블록을 꺼내 들며 본격적인 꾸미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캠핑장처럼 그냥 평지에 텐트 하나만 딱 하나 던져주고 완성! 하면 제 영상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아래쪽에 시원한 호수를 깔고 사다리를 놓아 위쪽 복층 공간에 텐트가 떠있는 공중 캠핑장 뷰를 기획한 거죠. 여기에 블록이 아닌 장교 아이템을 세 번째로 추가해서 위쪽 땅을 넓혀주었는데요. 하늘 위 공간을 아래쪽 100칸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적의 꼼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텐트가 올라갈 자리를 널널하게 확보해줬습니다. 그리고 키트류 아이템은 가구 종류 카운터에서 제외하는 보너스 룰도 야무지게 짜왔는데요. 나중에 모동숲에서도 박물관이나 주민집 같은 웅장한 건물 키트는 가구 종류로 치지 않을 생각이라 룰을 비슷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 찬스를 최대한 써먹으려고 했는데 호수를 너무 넓게 판 탓인지 제가 정말 넣고 싶었던 잎사귀 오두막 키트가 들어갈 각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호수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키트 찬스를 버렸습니다. 키트를 포기하고 지켜낸 호수인데 그냥 맹물만 고여있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땅 높이를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야자수를 활용해 여러 모양의 식물이 자라는 듯한 수중 식물 효과를 줬습니다. 종류 제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 식물 선택도 아주 독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나무 중에서는 아까 쓴 야자수 하나만 골랐고 덩굴도 일반 초록색 대신 휘감긴 덩굴만 픽했습니다. 바닥 풀떼기도 황야의 마을 흔한 잡풀은 쓰지 않고 호수 위에 띄울 개구리밥꽃과 하얀 튤립 딱 두 종류만 엄선해서 깔아줬죠. 여기까지 하니까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정작 가장 중요한 텐트를 아직 안 지었거든요. 포코피아에서 그럴듯한 텐트 모양새를 내려면 두 가지 종류의 아이템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바로 돌출된 텐트 지붕과 대각선 텐트 지붕인데요. 이 녀석들에게 가구 종류 두 자리를 헌납하면서 마침내 텐트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수학적 뇌세포가 살짝 약하기 때문에 바닥이 몇 칸 필요한지는 계산기 안 두드리고 직접 지으면서 텐트 크기를 정했습니다. 역시 머리가 고생 안 하려면 몸이 구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텐트까지 뚝딱 올려놓고 가구 종류 개수를 세어봤는데 벌써 가구 종류 9개를 썼더라고요. 아니, 아직 텐트 실내에 러그도 못 깔았고 침대도 없고 아래쪽에 놓을 벤치랑 분위기 낼 조명도 없는데 벌써 10개 중에 9개라뇨. 머릿속으로는 로프를 활용해 공중근해도 만들고 감성 조명 켜는 상상 다 끝내놨는데 저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제 포코피아 인생 최대의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긴 고뇌 끝에 제가 픽한 마지막 가구는 바로 가든벤치였습니다. 텐트 안쪽 인테리어는 쿨하게 유량의 집으로 방치하기로 하고 겉보기 등급이라도 캠핑장 감성이 살도록 바깥에 벤치를 배치해줬습니다. 덕분에 밤을 은은하게 밝혀줄 조명템은 저절로 포기하게 됐죠. 그렇게 야자수와 튤립, 개구리밥꽃과 휘감기 덩굴로 디테일을 얹어주면서 포코피아의 제한 캠핑장을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아래쪽 100칸의 영토가 꽤 넉넉하게 남았는데 나무 공간을 채워줄 가구 종류 재료가 전멸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비워두고 둘러뒀던 울타리를 치워버렸습니다. 100칸의 공간 제한을 가구 10개 종류 제한이 완벽하게 씹어먹어버린 순간이었죠. 이 10가지 종류만 사용한 포코피아 캠핑장 완성본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여기서 매운맛을 제대로 보며 가구 10개 제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는데요. 이제 무대를 모동숲으로 옮겨 2차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꾸미기가 편한 꿈섬에서 주로 제한 꾸미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캠핑장을 활용하여 감성을 제대로 살려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제 진짜 섬에서 꾸미기로 했습니다. 꿈섬에서는 캠핑장을 소환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모동숲은 포코피아와 게임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룰을 살짝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모동숲의 꽃 마이디자인이었는데요. 이걸 가구 종류에 포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마이디자인을 활용해 리폼하면 가구 종류 2개를 썼다고 치기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디자인은 쿨하게 가구 종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포코피아에서 공짜로 썼던 기본 블록과 물을 이 모동숲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가구 종류 1개씩 쳐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나름 공평하게 마이디자인을 풀어준 대신 자연 환경에 세금을 매긴 거죠. 이번 제안의 핵심은 아이템 하나를 얼마나 뽕을 뽑아서 다양하게 활용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물줄기 하나로 온갖 지형 돌려막기를 시도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도 파주고 그 폭포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수까지 물 하나로 세트 메뉴처럼 묶어서 연출해줬죠. 시작하자마자 절벽이랑 물 때문에 가구 종류 2개를 강제로 차압당하긴 했지만 확실히 모동숲 특유의 입체적인 지역이 깎이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포코피아와는 또 다른 맛의 캠핑장 각이 잡히기 시작하네요. 앞서 약속한 대로 가구 포함 아니고 무료 패스인 캠핑장과 비탈길 키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번 꾸미기의 심장인 캠핑장부터 명당 자리로 옮겨주었고요. 자연물 종류도 딱 하나씩만 골랐습니다. 나무는 화렵수만 쓰기로 했고 낮은 묘목은 지금 이 시즌에 꽃이 피어있지 않아 깔끔한 핑크 동백 묘목으로 통일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핑장에서 제가 가장 쓰고 싶었던 핵심 치트키 바로 포켓캠프 염동 아이템인 캠핑장 간판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바일 게임 포켓캠프 튜토리얼을 깨야만 주는 귀찮은 아이템이었는데 이번 모동숲이 3.0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냥 너굴 쇼핑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진짜 예쁜 템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판은 비록 딱 한 개만 설치하고 가구 종류 하나의 자리를 잡아먹긴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캠핑장 분위기를 한층 웅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공짜인 비탈키 키트도 야무지게 배치해주고 절벽 끝에 나무 심기 버그 스킬까지 동원해 좁은 백한 땅에 밀도감을 꽉꽉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서 6번째 종류로는 어린이용 텐트를 픽했는데요. 이것도 감성 캠핑장뷰의 필수라 아래쪽에 예쁜 마이 디자인을 카페처럼 깔아주고 그 위에 포근한 느낌으로 얹어주었습니다. 7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빈틈을 메울 디테일템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놀랍게도 잡초입니다. 잡초를 가구 종류로 소모해가며 이곳저곳을 심어 자연스러운 시골 무드를 살렸고요. 8번째로는 저같은 맥시멀리스트의 고정픽 보리밭을 추가했습니다. 보리밭은 뒤쪽에 깔아두면 공간이 꽉 차 보이는 효과도 줄 뿐 아니라 기특하게도 밟고 지나다닐 수 있어서 동선에 전혀 방해가 안 되거든요. 이번 꾸미기에서 보리밭을 고른 건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실상 이번 모동숲의 캠핑장은 잡초와 보리밭이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화렵수를 200% 활용하는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화렵수는 조금 덜 자란 중간 크기 모양도 있고 아예 도끼로 찍어낸 그루터기 모양도 따로 존재합니다. 가구 종류 10개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뷰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그루터기를 당당하게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찍어놓고 보니 아까 포코피아에서도 그루터기 하나 넣을 걸 그랬나봐요. 9번째 아이템으로는 초록국화를 넣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청초한 하얀 코스모스가 나올 때까지 너굴 상점을 들락날락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스모스가 진짜 죽어도 안 팔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초록국화로 바닥을 채웠습니다. 꽃을 그냥 심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머리를 또 굴렸습니다. 꽃송이를 꺾어서 바닥 마이 디자인 위에 배치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꽃송이를 냅다 심어 바닥에 별 모양 구멍이 보이게 유도해 공간을 빈틈없이 채웠죠. 마지막 10번째 아이템은 고민 끝에 초록 낙엽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든 공간을 더 풍성하게 채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지금 꾸미고 있는 2번째 닌텐도 섬에는 이 레시피도 재료도 없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 첫 번째 닌텐도 본섬으로 잽싸게 넘어가서 초록낙엽템을 훔쳐왔습니다. 이렇게 가구 10종류를 꽉 채워 꾸미기를 드디어 완성하고 완성본을 찍으려는데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캠핑장의 진정한 완성은 텐트 주인이 놀러와야 하는 거였는데 텐트가 텅 비어있으니 비어 보였던 거였습니다. 결국 뜻하지 않게 공포의 캠핑장 노가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캠노했던 기억을 겨우겨우 되살려서 시간대와 날씨는 녹화했을 때 가장 예쁜 최상의 상태로 고정해두고 오직 오늘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는 여우리의 방송 멘트 하나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타임슬립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단 10가지 종류의 가구로 완성해낸 모동숲의 캠핑장 완성본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포코피아와 모동숲을 넘나들며 가구 딱 10개 종류로 완성해본 여름 캠핑장 풍경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가구 제한 시리즈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포코피아의 공중호수 캠핑장과 모동숲의 폭포 캠핑장 중 여러분의 원픽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다음에 제가 도전해봤으면 하는 기상천외한 추가 제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